하락장 조정장에서 그냥 물 탑니다. 네? 물 타요. 본인이 물을 타든 형편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얘는 물을 타야 됩니다. 추가하십시오. 추가하십시오 해가지고 책임지지도 못할 물타기를 시키든 물 타놓고 그냥 버텨요. 물 타놓고 버티면서 기도합니다.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개인 투자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냥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죠? 똑똑한 개인 투자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조정장 아니면 하락 추세장에서 인버스 ETF, 매수 진입이라고 써놨죠. 인버스 ETF는 뭐라고 했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얘는 거꾸로 올라간다. 그죠? 예, 아니면은 국내 선물을 매도 진입을 한다. 똑똑한 개인 투자자는. 똑똑한 개인 투자자는. 예.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 이제는 이 정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드렸죠.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우리는 수익이 가능한 거야. 이제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한 거야.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제 조건이냐? 동전주, 급등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고 주도 업종, 주도주,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오른쪽은 국내 선물. 예, 가장 오른쪽은 ETS 인버스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급락장 속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 급락이 나왔어. 이전까지 뭐 했어? 물 타잖아. 물 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물 타요 막. 물 타지 마시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삼성전자 내두면은 결국 가격 회복하는 종목이에요. 맞아 아니야? 가격 회복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럴 때 조금 더 나는 직접적으로 하락장에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국내 선물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간접 투자 ETF 인버스를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눈이 번쩍 뜨일 거야. 지금 눈이 번쩍 뜨일 거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예. 자, 보시면은 ETS 인버스 국내 선물 장점은 국내 증시 과열 구간 속 무한 매수 종목 탈피.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아까 말했죠. 증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내 지수가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도 들어가고 여기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간단 말이야. 매수 중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 국내 증시 과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을 안다면은 하락이 예상이 되거나 조정이 예상될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매수 중독에서는 탈피할 수 있다 이거지. 매수 중독에서는 탈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두 번째. 국내 증시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급등주 찾아 산만리 안녕. 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급등주 찾아 산만리 이제 안녕입니다. 안녕. 응? 자, 네 번째로 양방향 거래로 인한 주도 업종 가치 투자 시작입니다. 예,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 업종의 가치 투자, 주식 종목은 주도 업종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락장에 나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락장에 나오면 물타기를 해야 돼? 아니죠. 인버스 ETF로 하거나 국내 선물 매도 대응을 해야죠. 이제는 물타기를 할 게 아니고. 예. 자, 보시면은 의미 없는 물타기, 내동매매는 이제 그만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ETF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ETF란 거는 한 주 단위로 주식처럼 매수가 가능합니다. 한 주 단위로 주식처럼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 업종을 추정하는 ETF가 있고 원자재를 추정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정방향 추정이에요. 정방향 추정이 뭐냐면은 만약에 뭐 삼성그룹주 ETF다 그러면 삼성그룹 그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예. 하지만 제가 말했던 인버스 ETF라는 거는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예. 만약에 삼성그룹주 인버스 ETF는 없지만, 예. 인버스 ETF가 있다면은 삼성그룹주들이 주가가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은 이 인버스 ETF는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반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예. 자, 그럼 ETF는 도대체 내가 ETF 차트 한번 보고 싶다. 어디에서 찾냐? 예. 우리 종합 차트 보시면은 이 돋보기 표시 있으시죠? 돋보기 표시. 돋보기 표시에 ETF라고 이렇게 있어요. 돋보기 표시에 ETF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방송 끝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ETF 한번 찾아보시고요. ETF는 어차피 주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인버스 쪽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물 매매. 선물 매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선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겁을 많이 먹어. 야, 선물은 원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한테는 주식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예, 똑똑하지 않은 개미들은 주식만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선물을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선물의 개념 정도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자, 보시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대비 100% 주문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일례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은 약간 좀 말이 다르죠. 선물은 증거금 대비 주문이라고 써져 있죠. 선물은 증거금 대비 주문.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이 1,000만 원의 가치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마다 선물은 증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뭐 300만 원이다 한 계약당, B라는 종목은 500만 원이다, C라는 종목은 6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증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종목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3세주.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량 3개, 주식 3개, 3주, 3계약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국내 주식하고 선물은 주문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써놨죠. 1,000만 원 기준에서 주식 A 종목이 20만 원일 때 우리가 얘를 흔히 뭐 100% 다 산다고 하면은 50주를 살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선물 A 종목 증거금이 300만 원일 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증거금 대비해서 300만 원이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당 3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300 곱하기 3, 900. 그죠? 딱 3계약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3계약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정말 따라오기 쉬우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쉬우실 거고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냐면은 수익 구조예요. 수익 구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그림이 지금 크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같은 경우에 자, 10,000원 하는 주식을 10,000원 하는 주식을 내가 한 주를 샀다고 칠게요. 한 주. 10,000원 하는 주식을 한 주에 사가지고 11,000원에 팔았다고 칠게요. 11,000원에. 이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잖아요. 그죠? 세금 우리가 생각 안 했을 때 1,000원이잖아. 1,000원. 그죠? 선물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물이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쳐진 448인데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얘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0원. 얘도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에 수량 하나를 매수 주문을 했다. 그리고 똑같이 11,000원. 11,000원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남겼다 했을 때 선물은 12,000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수익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선물은 12,500원 수익이야.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호가 이 틱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호가 하나가 12,500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2,500원이다. 내가 10,000원에 한 주 매수 들어가서 10호가에서 청산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죠? 그러면 12,500원 곱하기 10. 125,000원 수익인 거예요. 한 주를 샀을 때. 근데 선물의 장점은 뭐가 있죠?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매도가. 지금 대세 하락장이야. 지금 대세 하락장이 막 나오고 있다고 칠게요. 지금 대세 하락장이야. 대세 하락장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오른쪽 매수밖에 못 보잖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선물은 이쪽 왼쪽에 내가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내가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헷갈려해. 왜 헷갈려 하냐?
내가 사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매도주문을 넣을 수가 있냐? 내가 사놓은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매도주문을 넣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그 개시 증거금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얘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계약 한 주 사는데 쉽게 설명하죠. 한 주 사는데 한 계약 사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300만 원만 있다면은 하락에 가든지 아니면 상승에 가든지 그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락 베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세 하락장이 나올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 수량 하나만 매도로 체결시켜 놓아도 이 수익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이 수익 금액은.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SK텔레콤 물려 있어. 손실 중이야. 물타기 하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면은 국내 선물에 매도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간접 ETF, 인버스 ETF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최근 한 달 국내 선물 일간 변동성 평균 150틱입니다. 150틱. 예. 150틱인데 150틱이란 게 매일 한 주. 예, 우리가 아직 뭐 한 계약, 두 계약 하게 되면은 선물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려. 예, 한 주라고 할게요. 내가 한 주만 뭐 매도든 매수든 포지션을 취했을 때 200만 원 이상 실현 손익이 발생합니다. 200만 원 이상 실현 손익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의를 드릴게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반대급부도 있죠. 그렇죠? 그 반대급부도 있긴 있어요. 예. 200만 원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점이 이게 정말 주요한 장점입니다. 시세 조작이 불가능한 메이저와 메이저의 싸움입니다. 예? 시세 조작이 불가능한 메이저와 메이저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물 시장은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싸움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싸움터고 우리는 고래 싸움에 살짝 얹혀가는 새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새우가. 고래 싸움에 살짝 얹혀가는 새우가 돼가지고 그 대추세에 따라서 편승해서 우리 이익만 취하고 빠져나오는 얌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세 조작이 불가능해. 외인 기관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걸 조작할 거야?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시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왜 기술적 분석이 통용되냐? 일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세력들 있죠. 작전 세력. 네, 작전 세력들이 건들 수가 없어. 워낙 메이저들의 싸움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잘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조지표가 안 맞는 이유가 뭐야? 세력들의 장난 때문이죠. 그죠? 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도 기술적인 분석이 먹히는 시장이죠. 지지와 저항, 추세 편승만 하면 돼요. 제가 말했듯이 지지와 저항 찾아가지고 추세 편승만 하면 됩니다. 고래와 고래가 싸우는데 우리는 따개비가 되면 돼요. 따개비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수익 내면 되니까. 그렇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럼 국내 이 선물 시장의 거래 시간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9시부터 뭐 3시 반까지. 국내 선물도 똑같습니다. 9시부터 뭐 3시 반까지. 하지만 이제 해외 선물이 요즘에 정말 핫해요. 해외 선물이 정말 핫한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23시간 거래가 가능한데 뭐 23시간 주구장창 거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거래 시간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왜? 당장 내일부터 하실 거야? 못 한다고.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하실 거면은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돼. 들어오셔서 조금 더 뭐랄까요? 핵심적인 교육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드려. 그런 부분은 무료로 다 드리니까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차피 내일부터 거래할 거 아니니까 왜 선물 투자로 해지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 부분이. 자,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겁니다. 자, 작전주, 동전주, 급등주 관심이 없어진다고 이제. 작전주, 동전주, 급등주에 관심이 없어져. 왜 없어져? 자, 앞에 그림 보죠. 앞에 그림. 왜 없어져? 한 계약 기준으로, 자, 한 계약 기준으로 하루에
200만 원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전주 따라다닐 거야, 작전주? 그럼 바보예요, 그거는. 이렇게 유망한 투자처가 있는데 왜 작전주를 따라다니시냐고, 왜. 그러니까 이 선물 투자를 알게 되면 작전주, 동전주, 급등주에 관심 없어져. 오히려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하셔. 어떤 거? 주도 업종. 올해의 주도 업종이 뭐예요? 올해 1월 달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도 업종이 뭐야? 5G, 전기차, 소차, 반도체였잖아요. 그죠? 이런 주도 업종의 2차 밴드들, 코스닥 업종, 코스닥 개별 종목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지수가 조정장이 펼쳐질 때나 하락장이 펼쳐질 때는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타기 그만하라고, 이제. 그럼 물타기 그만하시라고. 자, 이 두 번째 보시면은 공매도 불만로. 전 이게 참 웃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매도가 장난칠 만한 종목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G3 같은 경우에 얼마 지금 수익이 좋아. 거긴 공매도 안 맞겠어? 근데 이건 불만이 솔직히 그 푸념일 뿐이고, 하지만 공매도 불만은 없어져요. 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은 공매도 세력 때문에 계속 빠지네. 뭐 해야 돼? 불만 가져야 돼? 인터넷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 쓰고 있을 거야. 공매도? 그건 되게 미련한 투자자고,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로 해지를 들어가셔야죠, 바로. 물타기를 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키보드만 치고 있을 거야, 도대체. 그렇죠. 공매도 불만 갖지 마. 우리한테는 해지 매매가 이제 있잖아. 그죠? 해지 매매가 있죠. 자, 하락장에서도 수익 오케이다, 이거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앞에 그림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주식이 어떻게 가죠? 보통? 자,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라도 아무리 지금 이번에 미증시가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조정 구간 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매매하실 때 말하는 게 지수 차트는 꼭 펼쳐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 차트상 과열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종목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해칭 준비를 하셔야지. 나는 조금 아직 소극적이다 하시면은 인버스 ETF, 나는 조금 직접적으로, 나는 좀 공격적이야 성향이 하면은 국내 선물 매도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락장에서도 우리는 수익 오케이라, 이겁니다. 자, 세력의 놀이터 노라고 했어요. 제가 왜 세력의 놀이터 노는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 국내 선물 시장은 외인과 메이저 기관의 싸움이라고. 여기에 누가 낄 건데, 여기에? 못 껴요. 장난 못 칩니다. 장난 못 치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들의 싸우는 가운데 따개비가 되자고, 따개비가. 우리는 우리 이득만 취하고 나오자고.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도 제가 상당히 잘 된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육선사, 달마대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지금 여기 지금 강의 나와가지고 무슨 종교 전파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식의 비중 60%, 주식의 비중 60%, 선물의 비중 40% 비율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 60% 가운데서도 최소 5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돼. 최소 5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시고, 이 나머지 40%는 언제 써먹느냐? 내 계좌에 가만히 내두셔. 왜? 또 돈 40% 남으니까 매수하고 싶어? 매수 중독 그만하시고 가만히 냅뒀다가 국내 증시가 조정장이 나올 때, 국내 증시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나올 때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 매도할 때 쓰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1년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년째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 노란통 메신저에 와서 많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귀 막고 눈 닫고 매수 중독 아직 많습니다.
제발 조금 알려드리면은 좀 배우려고 하십시오. 알려드리면 배우려고 하시고, 자, 주식 60%, 선물 40% 비율로 우리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이겁니다. 주식 60%, 선물 40% 비율로. 자, 선택과 집중 해외 선물인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국내 이제 그 증시 같은 경우가 증시라는 게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마냥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냥 이렇게 마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잘 않잖아. 보통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마냥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갔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급락장이 나오잖아. 이렇게 급락장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마냥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우리가 제발 물타기 그만하시 제발 물 타고 나서 뭐 울고 그러지 마 제발 힘들다고 하지 말고 물 타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 대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조정장에 대비할 줄도 알아야 한다에 대한 제가 그 이런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어느 정도 지금 길을 제시해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비율은 정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어떤 타이밍이 인버스나 국내 선물 매도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만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또 한번 준비해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